평일 오후였다. 도서관 앞 작은 야외 공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조용했다. 벤치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책 읽기 딱 좋은 날씨였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오래된 소설책 한 권. 손가락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옆 벤치에는 학생 2명이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는 중년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였다. 도서관 정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조용하지도 않았다. 3명의 남자가 벤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웃음소리가 컸다. 말투는 거칠었다. 야, 진짜 여기 사람 없네. 조용한 데 찾았다며? 여기가 딱이지. 도서관 앞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노인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노인이 앉은 벤치 바로 앞에서였다. 세 남자가 멈춰섰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아, 여기 앉으면 되겠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책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어폰을 더 깊이 끼웠다. 산책하던 부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남자들 중 하나가 담배를 꺼냈다. 여기서 한 대 피우고 가자. 도서관 앞인데 괜찮아? 누가 뭐래? 밖인데. 라이터 소리가 났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인은 책을 덮었다.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도서관 출입구 근처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노인 앞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등받이에 기대 앉았다. 다리를 쭉 뻗었다. 담배 연기가 노인 쪽으로 흘러갔다. 노인은 작게 기침을 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야, 오늘 저녁 뭐 먹지? 노인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 참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앉았다. 한 명이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냈다. 뚜껑을 땄다. 벤치 아래에 던졌다. 노인의 발치 근처였다. 노인은 눈을 떴다. 음료수 캔이 굴러가고 있었다. 손을 뻗어 주우려다 멈췄다. 힘이 없었다. 아니, 용기가 없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노인을 힐끗 보았다. 할아버지,
여기 조용하죠? 물음표는 있었지만 질문은 아니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책 읽으시네. 뭐 읽으세요?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노인의 책 표지를 보려는 듯 했다. 아, 소설이네. 재밌어요? 노인은 책을 가슴에 안았다. 보호하듯이. 남자는 웃었다.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건데. 주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산책하던 부부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 앞 벤치 공간에는 노인과 세 남자만 남았다. 그리고 멀리서 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담배는 벤치 옆에 버려졌다. 불은 꺼지지 않은 채였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다. 노인은 손으로 책을 꽉 쥐었다. 표지가 구겨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할아버지, 혹시 시간 아세요? 한 남자가 물었다. 노인은 손목을 보았다. 아, 시계 없으세요? 요즘 누가 시계 안 차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 속에 오래된 폴더폰이 있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안 될 것 같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괜찮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무릎에 힘을 주었다. 다리가 떨렸다.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펼쳐진 채로 남자 중 하나가 책을 집어들었다. 떨어뜨리셨네.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거 오래된 책이네요. 도서관 책이에요? 노인은 손을 내밀었다. 제 책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할아버지 책이에요? 그럼 조심하셔야죠. 남자는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 작네. 이거 읽으면 눈 안 아파요? 돋보기 쓰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만 내밀고 있었다. 남자는 책을 흔들었다. 이거 주면 되죠? 근데 할아버지, 여기 도서관 앞이잖아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시끄러웠나? 웃음이 터졌다. 다른 두 명도 따라 웃었다. 노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가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또렷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벤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발소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책은 여전히 남자 손에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성이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키는 중간 정도. 짧은 머리에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 청바지에 운동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여성은 벤치 앞에서 멈췄다. 남자들과 노인 사이. 딱 그 위치였다.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웃음이 멈췄다. 여성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시선은 책을 든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뭐예요? 남자가 물었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 유지했다. 남자는 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여성을 보았다. 아, 이거요?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지금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불편해졌다. 손에 든 책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뭐예요? 아는 사이세요? 여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아주 천천히.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반사적이었다. 야야,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여성은 멈췄다. 손을 내밀었다. 말없이. 남자는 책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거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여성의 손은 그대로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책을 그 손에 올려놓았다. 여성은 책을 받아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여성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남자 셋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팔짱도 끼지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명확한 선이 되었다. 남자들과 노인 사이. 뭐예요, 대체?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남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야, 무슨 권리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여성의 눈빛이 그 남자에게 향했다. 그냥 분위기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여자 혼자잖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불편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저 보고 있었다. 명확하게. 남자 중 하나가 담배꽁초를 주었다. 바닥에 버렸던 것을 휴지통에 버렸다. 여성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시선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뭇잎이 바닥을 굴렀다. 조용했다. 도서관 앞은 다시 평온해지고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책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앉으세요. 다리 떨리시죠?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힘이 풀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무거워졌다. 여성은 옆 벤치에 앉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노인이 물었다. 가끔요. 도서관에 그냥 지나가다가. 짧은 대답이었다. 노인은 책 표지를 쓰다듬었다. 덕분에 책을 지켰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던 말이 끊겼다. 여성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작년에 떠났습니다. 이 책은 그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어요. 읽으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중한 책이네요. 네. 앞으로도 여기서 읽으실 거예요? 네, 아마도요. 이 벤치가 우리 자리였거든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벤치, 나무, 도서관 입구. 좋은 자리네요. 햇볕도 잘 들고. 네, 그래서 좋아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여성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아세요? 여성은 웃었다. 대답 대신 책 재밌게 읽으세요. 여성은 몸을 돌렸다. 도서관 쪽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이었다. 저 성함이라도. 노인이 물었다. 여성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걸었다. 천천히.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아지는 모습을. 사라질 때까지. 벤치 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노인은 책을 펼쳤다. 아까 읽던 페이지였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제대로. 손끝의 떨림도 멈췄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은 여전히 조용했다. 책장이 천천히 넘어갔다. 노인은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방금 전 일이 자꾸 떠올랐다. 그 여성의 눈빛, 말없이 서 있던 모습, 담담했지만 흔들림 없던 태도. 노인은 책을 덮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서관 앞 공간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돌아왔다. 다른 학생들이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았다. 중년 여성 2명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다. 평범한 오후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인은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방금 일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많지 않았다. 아직 지우지 못한 번호. 노인은 폰을 닫았다.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말해봤자 걱정만 할 것이다. 아버지, 위험한 데 가지 마세요. 집에서 책 읽으세요.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오던 곳이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도시락을 싸와서 이 벤치에 앉아 먹곤 했다. 책도 함께 읽었다. 아내는 시집을 좋아했고 노인은 소설을 좋아했다. 서로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그 시간들이 이 벤치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매일 왔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노인은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집중이 되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문장.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연필로. 아내의 손글씨였다. 노인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스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였다. 2층,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요즘 계단이 점점 힘들어졌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들 결혼식 사진, 딸 돌 사진, 손주들 100일 사진, 그리고 중앙에 은혼식 때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 노인은 그 사진 앞에 섰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소.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지켜줬어. 당신도 그랬잖소.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 잡아주고.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보고 싶소.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것.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줬다. 고맙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웠다.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노인은 밥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 익숙했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았다. TV를 켰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소리를 줄였다. 너무 시끄러웠다.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봤다. 내일도 맑다고 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야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그 여성이 떠올랐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 아니,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함께 있어준 것. 노인은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TV를 끄고 책을 가방에서 꺼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펼쳤다. 오늘 읽던 페이지. 글자들이 평온하게 다가왔다. 창밖으로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노인은 책을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다음 날 오전. 노인은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좋았다. 책 읽기 좋은 날씨였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 가방을 챙겼다. 책, 지갑, 손수건, 폰.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버스를 타면 10분이지만 노인은 걷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공원을 가로질렀다.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깅하는 청년, 배드민턴 치는 부부, 벤치에 앉아 신문 읽는 노인.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노인은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어제 그 벤치가 보였다. 비어 있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펼쳤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책장이 펄럭였다. 노인은 손으로 눌렀다.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벤치에 앉는 사람. 노인은 책에 집중했다. 하지만 가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어제 그 여성이 올까 해서.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나 보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노인은 도시락을 꺼냈다. 집에서 싸운 것. 김밥 몇 줄과 삶은 달걀 하나. 물통도 가져왔다. 천천히 먹었다. 주변을 보며 학생들도 점심을 먹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젊은 직장인들도 몇 명 보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듯 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인은 식사를 마쳤다. 쓰레기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버릴 생각이었다. 다시 책을 펼쳤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깐 눈을 감았다. 졸음이 왔다. 노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책은 무릎 위에 펼쳐진 채. 바람이 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잤을까? 노인은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잔 탓이었다. 목을 돌렸다. 뼈에서 소리가 났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했다. 학생들, 직장인들, 주민들. 평화로웠다. 노인은 책을 집어들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확인했다.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 아내가 만든 책갈피. 종이에 꽃 그림을 그린 것. 색이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뻤다. 노인은 책갈피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또렷하고 일정한.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이었다. 어제 그 사람.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 청바지와 운동화.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여성은 노인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큰일이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옆 벤치에 앉았다. 노인과 한 벤치 떨어진 곳. 적당한 거리였다. 책 재밌으세요? 네, 덕분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책인가 봐요. 네. 아내가 좋아하던 책이에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았다. 기다렸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여기 와요. 우리 둘이 자주 오던 곳이거든요. 여성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네요. 네, 그래서 소중해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노인은 입을 열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리를 뜰 힘도 없었고. 이해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위로하려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노인이 물었다.
저 같으면 떨어서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여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익숙해서요. 익숙하다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노인이 물으려다 멈췄다. 사적인 질문 같았다. 여성은 괜찮다는 듯 말했다. 예전에 특수 임무를 했었어요. 어떤 임무요? 사람을 지키는 일이요. 경호원?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여성은 더 말하지 않았다. 노인도 더 묻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래서 그런 눈빛을 갖고 계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어떤 눈빛이요? 두렵지 않은 눈빛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 같은. 여성은 작게 웃었다. 두려운 것도 있어요. 뭐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 노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천만에요.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보셔야죠? 네, 곧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어제와 같았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왔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책을 읽고 점심을 먹고, 가끔 졸고 다시 읽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 여성은 다시 보지 못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지만 없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나 보다. 노인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기억 속에는 선명했다. 그 눈빛, 그 태도, 그 목소리. 오늘도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쳤다. 거의 다 읽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읽으면 다시 처음부터 읽을 생각이었다. 이 책은 몇 번을 읽어도 좋았다. 오후 2시쯤이었다. 도서관 앞이 조금 소란스러워졌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경찰차 한 대가 도서관 앞에 서 있었다.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노인은 궁금했지만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기 일이 아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관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 3명이 보였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저번에 그 남자들이었다. 3명 모두.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찰차에 태워졌다. 차가 출발했다. 노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지? 도서관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왔다.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직원이 돌아봤다. 아, 네. 도서관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용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온 거예요. 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구나. 저번에 자기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나 보다. 노인은 벤치로 돌아왔다. 앉아서 생각했다. 잘 됐다.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재를 받아야 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노인은 다시 책을 펼쳤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노인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켰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도심 도서관 및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들이 나왔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에서 노약자와 여성을 상대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와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노인은 리모컨을 내려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달 동안이나 저번에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문득 그 여성이 떠올랐다. 혹시 그분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일주일 후에 잡힌 것도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 노인은 생각했다.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이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이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마지막 문장이 다가왔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노인은 책을 덮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책장이 펄럭이지 않도록 손으로 눌렀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에 섰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이었다. 오랜만이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먼저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노인이 반가워하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요. 네, 좀 바빴어요. 그러셨군요. 여성은 옆 벤치에 앉았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책 다 읽으셨어요? 네, 방금 막 끝냈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역시. 노인은 책을 쓰다듬었다. 다시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여성은 미소 지었다. 좋은 책은 몇 번을 읽어도 좋죠. 맞아요.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노인은 용기를 냈다. 저기, 혹시 뉴스 보셨어요? 뉴스요? 네, 저번에 그 사람들 잡혔더라고요. 여성의 표정이 잠깐 변했다. 아주 잠깐. 그래요? 네, TV에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그쵸? 노인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혹시 그분이 신고하신 건 아니에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성이 말했다. 그렇군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알 것 같았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다들 외면하는데 혼자 나서기 쉽지 않아요. 익숙해서요. 여성은 다시 그 말을 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하셨던 일, 특수 임무. 그게 이런 일이었나 보죠?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707특임대요. 707? 네. 대테러 특수부대예요. 아.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곳에 계셨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이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랑하는 것도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안 하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죠.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고. 하지만 배운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필요한 순간에 쓰게 돼요. 노인은 이해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계속 지켜보신 거고요. 여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한동안은요. 혹시 또 나타날까봐. 그래서 신고도 하셨고요.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영상, 증언. 그리고 경찰에 넘겼죠. 노인은 감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법이 한 거죠. 하지만 그 법이 작동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여성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일주일이 또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도서관에 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까 걱정하지 않았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이 달라졌다.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새로운 책이었다. 아내가 남긴 책 중 또 다른 한 권. 시집이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시인의 책. 노인은 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웠다. 하지만 읽으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시를 소리내어 읽곤 했다. 여보, 이 시 좀 들어봐요. 그러면 노인은 신문을 내려놓고 들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좋아서 들었다. 좋네요. 노인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요?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물으면 노인은 당황했다. 그냥 전체적으로요. 아내는 웃었다. 당신은 시를 모르는구만. 미안하오. 괜찮아요. 당신은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읽어주는 건 좋소. 그래요? 네. 그 기억이 떠올랐다. 노인은 시집을 펼쳤다. 한 편을 읽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지만 아내 목소리로 들렸다. 따스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노인은 도시락을 꺼냈다. 오늘은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이었다.
어제 가져다 줬다. 아버지, 잘 드세요. 고맙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 걱정 마.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다. 아들도 좋은 사람이었다. 딸도 사위도. 노인은 감사했다.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봤다. 오늘은 사람이 많았다. 날씨가 좋아서였다. 봄 기운이 완연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도서관 앞 벚나무에도 꽃이 보였다.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았다.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같이 벚꽃 보러 가곤 했는데 매년 봄이면 가까운 공원에 갔다. 벚꽃 터널 아래를 걸었다. 아내는 꽃을 보며 좋아했다. 예쁘죠? 그래요.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여기서요? 네, 꽃 아래서요. 노인은 사진을 찍어줬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뒀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떼어낼 수 없었다. 아내의 미소를 보고 싶었다. 노인은 도시락을 다 먹었다. 물을 마셨다. 휴지로 입을 닦았다. 정리를 하고 다시 시집을 펼쳤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시. 제목은 봄날. 노인은 읽기 시작했다. 그리움은 가지 않는 줄 알았다. 계속 머물러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끔은 가기도 했다. 일상에 묻혀서 책을 읽거나 밥을 먹거나 걷거나 잠들거나 할 때 잠시 잊혔다. 하지만 다시 왔다. 문득 예고 없이 봄바람에 햇살에 꽃향기에 그리움은 돌아왔다. 노인은 시집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스했다. 그때였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눈을 떴다. 그 여성이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종이봉투. 여성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노인은 반가워하며 인사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근처에 일이 있었어요. 여성은 옆 벤치에 앉았다.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라고요. 이게 뭔가요? 빵이요. 근처 빵집에서 샀어요. 아, 고맙습니다만. 받으세요. 점심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습니다. 그럼 간식으로 드세요. 노인은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많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요. 벚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나무를 가리켰다. 여성도 따라봤다. 예쁘네요. 곧 만개하겠어요. 그럼 장관이겠네요. 네, 그때 되면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 노인은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서요. 마음이? 네. 할아버지를 보면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이시군요. 네. 아버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리움이 느껴졌다. 아버님께 잘해드렸어요? 노인이 물었다. 여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잘 못했어요. 왜요? 일이 바빴어요. 특수부대 일이요. 훈련하고 작전 나가고 집에 자주 못 갔어요. 그랬군요. 아버지는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외로워하신다는 걸.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어요. 그때도 제대로 못 갔어요. 작전 중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손도 못 잡아드렸어요. 노인은 가슴이 아팠다.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거군요. 네, 많이 후회해요. 여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요. 다르게? 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않으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돕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그게 아버지한테 못한 일을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좋은 마음이세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봉투를 열었다. 빵이 2개 들어 있었다. 단팥빵과 크림빵. 하나 같이 드실래요? 노인이 물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드세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갔다.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하나 떨어졌다. 노인의 무릎 위에. 노인은 집어들었다. 벚꽃이네요. 예쁘네요. 여성이 말했다. 그래요. 노인은 꽃잎을 바라봤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매년 벚꽃 보러 갔었어요. 좋은 추억이네요. 네. 좋은 추억이죠. 노인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시집 사이에 끼웠다. 책갈피로 쓸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2 사람은 빵을 다 먹었다. 여성은 봉투를 챙겼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여성은 일어섰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네, 그러세요. 여성은 걸어갔다. 천천히.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좋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딸 같은 사람이다. 여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노인은 시집을 다시 펼쳤다. 벚꽃잎이 끼워진 페이지. 그 페이지의 시를 읽었다. 봄날은 가고 또 온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랬다. 봄은 가고 또 왔다. 슬픔도 가고 또 왔지만 기쁨도 가고 또 왔다. 따스함도 가고 또 왔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갔다. 며칠이 지났다. 벚꽃이 만개했다. 도서관 앞은 꽃 구경 온 사람들로 붐볐다. 노인도 그 사이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대신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다. 셀카를 찍고 가족 사진을 찍고 연인끼리 사진을 찍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았다.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폴더폰. 카메라 기능을 켰다. 벚꽃을 찍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기억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몇 장 더 찍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쯤. 대학생처럼 보였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럼 기념사진 한 장 남기세요. 여성은 노인의 폰을 받았다. 여기 서세요. 벚꽃 배경으로요. 노인은 일어나 벚나무 앞에 섰다. 어색했다.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다. 웃으세요. 여성이 말했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셔터 소리가 났다. 한 장 더요. 또 찍었다.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성이 폰을 돌려줬다. 노인은 사진을 봤다. 벚꽃 아래 선 자신의 모습.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성은 밝게 웃으며 갔다.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사진을 계속 봤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한테 보내줄까? 아들과 딸에게. 요즘 잘 지낸다고. 벚꽃 구경도 하고, 책도 읽고, 건강하다고. 노인은 문자를 보냈다. 사진과 함께. 벚꽃 예쁘게 피었다. 아빠 잘 지낸다. 보내고 나니 뿌듯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자주 연락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하니 좋았다. 곧 답장이 왔다. 아들에게서 아버지 사진 잘 받았어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딸에게서도 아빠 멋있어요. 나도 보러 갈게요. 손주들 데리고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은 아이들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가 되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노인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오늘은 직접 싼 도시락. 김밥과 과일. 간단했지만 충분했다. 먹으면서 벚꽃을 봤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닥에 쌓였다. 분홍빛 카펫 같았다. 아름다웠다. 아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아쉽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이렇게 혼자라도 벚꽃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도시락을 다 먹었다. 물을 마셨다. 휴지로 입을 닦고 정리를 했다. 그때 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이었다. 오늘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 봄 같은 색이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먼저 인사했다. 아, 어서 오세요. 노인은 반가워하며 일어났다. 앉으세요, 앉아요. 여성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옆 벤치에 앉았다. 벚꽃 보러 오셨어요? 네, 만개했다고 해서요. 정말 예쁘죠? 네, 장관이에요.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봤다. 말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환상적이었다. 할아버지, 사진 찍으셨어요? 네, 아까 찍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보냈고요. 잘하셨어요. 당신은 안 찍으세요? 저요? 글쎄요. 여성은 핸드폰을 꺼냈다. 찍을까요? 같이 찍어요. 노인이 제안했다. 네, 같이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노인은 진심이었다. 그럼 찍을까요? 네, 찍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다. 벚나무 앞으로 갔다. 여성이 셀카 모드로 폰을 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한 장 더요. 또 찍었다. 됐어요. 확인해 볼게요. 여성이 사진을 봤다. 잘 나왔네요. 노인도 봤다. 그러네요. 좋아요. 할아버지 폰으로도 찍을까요? 그럴까요? 노인이 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지나가던 학생에게 부탁했다. 저기,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학생이 폰을 받았다. 두 사람은 다시 벚나무 앞에 섰다. 나란히 적당한 간격을 두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한 장 더 찍을게요. 찰칵. 됐어요. 학생이 폰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학생은 갔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앉았다. 노인은 사진을 봤다. 벚꽃 아래 선 두 사람. 할아버지와 중년 여성. 남들이 보면 가족 같았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은 사진이네요. 네, 간직할게요. 여성도 미소 지었다.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두 사람 주변으로. 마치 축복 같았다. 할아버지. 여성이 말했다. 네.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행복. 하냐고요? 네. 글쎄요. 노인은 벚꽃을 바라봤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여성을 봤다. 불행하지는 않아요. 살아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벚꽃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게 다 감사한 일이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거죠. 당신은요?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노인이 물었다.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비슷해요.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도움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후회했던 마음이요. 노인은 이해했다. 그렇군요. 네. 잘하고 계세요. 노인이 말했다. 분명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벚꽃을 봤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외로움을, 그리고 서로의 위로를.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벚꽃도 주황빛이 되었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성이 말했다. 벌써요? 네, 어두워지기 전에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일어났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노인이 말했다. 저도요. 또 뵙겠죠? 네, 물론이죠.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도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노인도 인사했다. 여성은 걸어갔다. 천천히.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정말로. 일주일 후, 벚꽃은 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바닥은 온통 분홍빛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도서관에 왔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시집을 다 읽고 이제 다시 소설로 돌아왔다. 새로운 소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다. 오랜만에 도서관 안에 들어갔다. 책을 찾아보고 대출 카드를 만들었다. 사서가 친절했다. 어르신, 어떤 책 찾으세요? 소설이요. 재미있는 소설. 추천해 드릴게요. 사서는 몇 권을 골라줬다. 노인은 그중 한 권을 빌렸다. 탐정 소설이었다. 추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벤치에서 읽기 시작했다. 재미있었다. 몰입해서 읽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책을 덮었다.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봤다. 벚꽃은 거의 다 졌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봄은 벚꽃만 있는 게 아니었다. 실록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연두빛으로 빛났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따스했다. 여전히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냐, 좋다.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손주들 얼굴 보고 싶었다. 밥 해놓을게요.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 점심때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주말이 기대되었다. 손주들 보는 게 요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책을 펼쳤다. 탐정 소설.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집중해서 읽었다. 오후가 되었다. 해가 쨍쨍했다. 모자를 눌러 썼다. 책을 계속 읽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섰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50대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여자분이랑 사진 찍으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노인은 조금 경계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근처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사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진짜 형사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여자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왜요? 혹시 그분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름은요? 그것도 몰라요.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무슨 일 있어요? 그분한테? 아니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 감사패를 드리려고요. 감사패요? 네. 그분이 신고하신 사건. 덕분에 여러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노인은 이해했다. 저번에 그 남자들 일, 그분이 신고하셨군요. 네, 증거도 모아주시고, 덕분에 빨리 해결됐어요. 그렇군요. 혹시 다시 만나시면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다. 노인은 받았다. 만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는 인사하고 갔다. 노인은 명함을 받다. 김성우 형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노인은 명함을 지갑에 넣었다. 그분이 정말 신고했구나. 그리고 경찰에서도 고마워하는구나. 노인은 뿌듯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다시 책을 읽었다. 탐정이 범인을 거의 찾아가고 있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때가 되었다. 노인은 책을 덮었다. 내일 또 읽기로 했다. 가방을 챙겼다.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오래 앉아 있어서였다. 스트레칭을 했다.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다음에 그분 만나면 말해줘야겠다. 경찰에서 찾는다고. 감사패를 준다고. 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집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뉴스에서 봄 날씨 이야기가 나왔다. 내일도 맑을 거라고 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야지. 노인은 생각했다. 책도 계속 읽고, 혹시 그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노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토요일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아들 가족이 오는 날, 집안을 정리했다. 청소하고 먼지 털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다. 냉장고를 확인했다. 음료수, 과일, 간식 다 준비되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아들은 12시에 온다고 했다. 시간이 있었다. 노인은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잠깐 다녀오기로. 책도 읽고 싶었다. 가방을 챙겼다. 현관문을 나섰다. 날씨가 좋았다. 맑고 따스했다. 도서관까지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책을 꺼냈다. 탐정 소설. 어제 읽던 부분부터 이어서 읽었다. 범인이 드러나고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 노인은 놀라며 읽었다. 몰입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책을 거의 다 읽었다. 마지막 장만 남았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이었다. 오늘은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와요. 노인은 반가워하며 일어났다. 앉으세요. 여성이 옆 벤치에 앉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아들 가족이 와요. 아, 그러세요? 네, 점심때 온대요. 그럼 곧 가보셔야겠네요. 네, 곧 갈 거예요. 책 읽고 계셨어요? 네, 거의 다 읽었어요. 재미있어요? 네, 탐정 소설인데 재미있어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좋으시겠어요. 노인은 문득 생각났다. 아, 맞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요. 뭐예요? 어제 경찰 형사분이 왔었어요. 형사요? 네, 당신을 찾더라고요. 여성의 표정이 약간 굳었다. 왜요? 감사패를 드린대요. 감사패요? 네, 당신이 신고한 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좋은 일 하셨잖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인정받아야죠. 노인이 명함을 건넸다. 연락해 보세요. 여성은 명함을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꼭 연락하세요. 네. 여성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요. 저한테도 도움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셨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해요. 귀찮아하고 무서워하고. 하지만 당신은 나섰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노인은 시계를 봤다. 11시 반.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가세요. 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노인은 일어났다. 책을 가방에 넣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또 봬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도요. 노인은 걸어가다가 뒤돌아봤다. 여성이 벤치에 앉아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여성도 손을 흔들었다. 노인은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직 아들은 오지 않았다. 노인은 거실을 다시 확인했다. 깨끗했다. 부엌도 정리되어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노인은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 아버지, 어서 와라.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노인은 손주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가족이 모였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노인은 행복했다. 이런 순간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점심을 먹었다. 아들이 사온 음식, 치킨과 피자,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 함께 먹으며 이야기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 이야기. 노인은 듣기만 해도 좋았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놀았다. 손주들이 가져온 장난감으로 노인도 함께 놀았다. 블록을 쌓고 인형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저녁때가 되었다. 아들 가족은 일어났다. 아버지,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내일 아이들 학원 있어요. 그래, 알았다. 손주들이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들 가족이 나갔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노인은 거실에 홀로 앉았다. 조용했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 아름다웠다. 좋은 하루였다. 노인은 생각했다. 가족도 만나고, 그분도 만나고, 책도 읽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노인은 기도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일주일이 또 지났다. 계절은 완전히 봄이 되었다. 초록빛이 가득했다. 나무들은 짙어졌고, 꽃들은 지천으로 피었다. 노인은 여전히 도서관에 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생각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았다. 새로운 책을 들고, 이번에는 수필집이었다. 짧은 글들이 모여 있었다. 읽기 편했다. 한 편 읽고 쉬고, 또 한 편 읽고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도 익숙해졌다. 매일 보는 얼굴들, 학생들, 직장인들, 주민들, 서로 인사하지는 않았지만 존재를 인식했다. 오늘도 오셨네. 오늘도 여기 계시네. 그런 무언의 인사. 따뜻했다. 점심시간. 노인은 도시락을 먹었다. 오늘은 딸이 가져다 준 도시락. 어제 들렀었다. 아빠, 잘 드세요. 고맙다.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딸의 도시락은 정성스러웠다. 반찬 가짓수가 많았고, 색깔도 예뻤다. 맛있었다.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봤다. 오늘따라 사람이 많았다. 날씨가 좋아서였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았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 도시락을 다 먹고 물을 마셨다. 휴지로 입을 닦았다.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었다. 형사였다. 저번에 명함을 준 그 형사.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형사가 앉았다. 옆 벤치에. 혹시 그분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연락은 하셨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안 하신 것 같네요. 형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왜 그러세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노인이 말했다.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만 받으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당신들이 고마워한다고. 그래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형사는 일어났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형사는 인사하고 갔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수필집을 펼쳤다.
새로운 글을 읽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제목. 노인은 천천히 읽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안다. 노인은 멈췄다. 다시 읽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맞는 말이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알았다. 함께 보낸 평범한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행복의 전부.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그리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